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저는 당근쌤 윤세훈이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보셨는데요. 그 시험에 대해서 빠르게 총평해드리고 합격 커트라인 그리고 행정학에 대한 전체적인 빠른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군무원 시험에서 행정학 시험은요. 사실 기출 베이스의 출제가 있었고요. 거의 모든 문제들이 기출 베이스 출제다 보니까 사실 답이 명확했고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기에는 문장이 길고 어려워 보여도 답이 너무나 명확했고 이전에 이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을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이제 이번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도 점수가 잘 나오기 힘들었던 시험이라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동안 차분하게 모든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시험은 난이도는 중,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2개 정도, 그래서 한 92점 정도를 맞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는 88점. 그래서 88점을 베이스로 사실 92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점수고요. 그 이상의 점수도 뭐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가 아직 부족한 분들은 사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실제 시험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군무원 문제보다는 뭐 작년, 재작년 그 이전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웠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하면 4문제, 3-4문제 됩니다. 그래서 88점에서 한 92점 정도가 아주 고득점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는요 한 2문제, 20번에 보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정답도 약간 판단하기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요. 22번에 자아실현적 인간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적 인간 모형. 이 모형에 대한 문제도 다소 우리가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틀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일부 수험생분들은 좀 고민을 하면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6번에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기출의 나머지 보기들이 꽤 많이 나왔던 보기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주제다 보니까 좀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8점 정도의 고득점자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92점 이상의 점수도 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가볍게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해설 강의 하면서 해설 위주로, 정답 위주로만 빠르게 체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본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문장 포인트고요. 자, 파란색 칠하면 거기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유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공유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이 틀렸죠. 1번이. 자,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에서 국방 치안이 있습니다. 국방 치안 같은 경우는 공공재죠. 공공재.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은요. 기계적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계적 구조.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자,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동태적이고 불확실할 때는요.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겠죠. 3번 답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기존의 기출 베이스
그리고 이전에 많이 봤던 내용들로 충분히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들이 거의 다 A급,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런 문제에서만 나왔어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마 실제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3번.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무의사결정은 기득권에 대한 어떤 도전하는 어떤 주장들을 억압봉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억압봉쇄하는 이유가 결정권자가 무관심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억압봉쇄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무관심해서 억압봉쇄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미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렇죠? 자, 자 4번이고요. 자, 공공재 공급 규모가 과다 공급이냐 과소 공급이냐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자, 보몰의 효과는요. 이 보몰의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배웠고요, 이미. 과다 공급입니다. 과소 공급 아니고 과다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은 애매하다,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사실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기들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자, 5번 같은 경우 정답이 2번이죠. 2번인데 자,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구성 요소다 돼 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의 구성 요소가 실적주의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개폐일신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적주의 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이 아니라 그렇죠?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이자 구성 요소입니다. 자,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걸 바꿔야 돼요. 서로. 그래서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한 확립 요건 혹은 구성 요소다. 이게 기본적인 요소로 보면 개폐일신, 계급제, 폐쇄형, 일반행정가, 신분보장이지만 그 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주의도 직업공무원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번 5번에 2번이 틀렸죠. 근데 사실 어려운 보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보기는 아니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6번 같은 경우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고요. 자, 6번에 뭐 4번 같은 경우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뭐예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허용, 그렇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죠. 그렇죠? 네거티브 규제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에 4번 틀렸습니다. 자, 7번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자, 7번에 1번 자, 정책 공동체와 정책 문제망이 있는데 이제 정책 문제망이 이슈 네트워크예요. 이슈를 영어로 정책 문제, 네트워크가 망. 그래서 정책 문제망인데 자, 오히려 이제 정책 공동체가 포지티브성 게임이 생기는 거고 정책 문제망이 제로섬 혹은 네거티브성 게임이 생기는 겁니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1번이 틀렸고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8번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인데요.
자, 3번, 8번에 3번 같은 경우 보면 법적 규제. 규제가 많은 게 행정이고 규제가 적은 게 경영입니다. 오히려 법적 규제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그렇죠? 8번, 3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계속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시험은. 자, 9번에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책임 운영 기관 기관장은 이제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보통 임기제다 쓰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임기제인데 이제 영어를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 보기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 계약직이다 임기제다 이런 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장이 계약직이다 이거는 좀 틀린 보기라고 하긴 애매하고요. 다만 틀린 부분은 자, 공법인이다.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법인, 공적 법인이 아니에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에서 독립된 법인이 이제 공법인인데 법인이 아니라 뭐다? 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지 공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10번에 9번에 1번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 2, 3, 4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1번이라고 정확히 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예비비에 대한 얘기고요. 네, 4번 일반 목적 예비비는 목적을 정한 예비비지만 일반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요 1년 동안 그 1년 회계 연도 동안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회계 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1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음 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예비비는 1년에 다 쓰는 거고 이런 내용들도 이미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10번에 4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11번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모형이죠. 자, 근데 11번에 자, 3번 관료제 가운데 우리 단기 전사임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안정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라고 써 있는 이상 이만 전문적 관료제라도 이미 굉장히 안정적 환경에 적합하다. 답은 3번이고요. 이런 건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자,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 우리가 고위직 관료들의 이제 관청 형성 전략,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고요.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고위직들은 자, 관청 형성 모형이고요. 이 고위직들에 의한 이 고위직의 관청 형성 전략은 뭘 한더라? 집권화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요. 분봉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쪼개서 자꾸 버린다는 얘기야. 쪼개서 버린다. 이거 분봉이라고 했고 많이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을 보다 집권화된 대규모 개소적 조직으로 개편시키게 한다가 아니라 자꾸 틀리는 얘기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봉을 하죠. 그래서 개소적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봉을 해서 조직을 자꾸 쪼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봤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봉, 그러니까 집권이 아니라 오히려 쪼갠다 라는 겁니다. 이건 많이 봤던 거예요 이미. 그쵸? 자, 13번이고요. 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때 자,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 답은
3번으로 진보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해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세를 많이 걷어서 그걸로 복지라는 걸 선호해요. 그렇죠? 13번에 3번. 뭐 이런 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14번. 우리나라 자,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공무원단에서 따로 자신들만의 이 고위감사 공무원단을 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지 않는 공무원들이 뭐예요? 하나가 크게 보면 정무직, 하나가 지방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 공무원 중에 국장급이다 하면 틀린 거죠. 국가직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직만. 그래서 실제 2번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더라도 국가직이 있지만 일단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가입이 안 돼요. 자, 보시고요. 14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그리고 15번에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3번처럼 우리나라가 2번처럼 한 구역 안에 하나의 자치단체만 존재하는 단층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서? 세종시하고 제주도.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는 단층제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최근에 생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층제입니다. 이게 특별자치도라도 여전히 그 안에 너무 많은 이미 시군이 많아요. 이미 시군이. 그래서 여전히 중층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6번이고요. 16번 같은 경우 자, 재정 자립도를 묻고 있는데요. 자, 4번에 16번에 4번 같은 이 자립도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립도, 자주도, 재정력 지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이미 기출에 좀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미. 그리고 4번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여기 이미 써놨죠.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이건 뭐예요? 일반 재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재원. 외부 간섭 없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 이거 뭐야? 일반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재원. 이런 것들은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재정 자주도 얘기해요. 4번이. 그죠? 4번은 재정 자주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게 일반 재원이고 그 비율은 우리가 총 수입에서 일반 재원의 비율은 재정 자주도죠. 자립도가 아니라.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푸는데 좀 틀렸 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고요. 자, 17번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대표적인 탈관료제 조직이고요. 네, 4번처럼 계층이 통합되고 단일의 지도자, 계층의 통합 이런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이렇게 단일의 지도자가 있는 건 관료제죠. 그렇죠? 계층이 통합됐다고 계층이 뭐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뒤에 단일의 지도자가 있는 건 그건 관료제예요, 관료제. 그렇죠? 4번 틀렸습니다. 17번에 4번. 자, 보시고요. 자, 18번에 자, 델파이 기법을 묻고 있고요. 델파이 기법을 묻고 있고요. 자, 뭐 1번, 2번, 4번 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3번은 델파이 기법과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나리오 기법이라고요. 시나리오 기법. 답은 3번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9번에 자, 탈신공공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탈신공공 관리라고 해도 NPM을 대체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신공공관리의 조정이 아니라 아예 신공공관리의 대체다 하면 틀려요. 대체다 하면 틀리고 뭐다? 보완. 아무리 탈신공공관리라고 해도 이거는
npm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npm을 보완하겠다.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자 2번이고요. 2번. 자 20번도 20번 같은 경우가 문제를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다 하는데 답이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자, 답은 4번. 이렇게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철저한 증거에,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각종 정책 결정을 하자. 근데 과연 이런 결정이 우리 사회 정치나 행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있죠, 사실. 그래서 자, 이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런 정치적 정책 결정을 모두 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 대체, 새롭게 이걸로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완. 그렇죠? 그래서 19번도 보완, 20번도 보완, 이런 내용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4번인데 사실 잘 모르면 대체, 보완 이런 단어라도 보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조금 명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자, 21번은 정부 회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인데요. 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현금주의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1번에 3번 틀렸고요. 자, 22번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아실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 사회적 인간, 그리고 자아실현인,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복잡인이 있어요. 복잡인. 그래서 자아실현인 말고 오늘날 사람은 너무 다양하다, 복잡한 존재다, 이게 복잡인이요. 그래서 22번에 이렇게 상하 조건과 구성원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이보다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세분화된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는 자아실현인이 아니라 복잡인 모형 얘기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인데 이렇게 답을 딱 명확히 또 찾기 또 힘들 수 있는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번, 22번이 조금 이런 풀 때 명확하게 답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3번에 자, 부패에 대한 얘기고요. 자, 부패에 대해서 체제론적 접근을 묻고 있지만요. 여기 사회 법과 제도상의 결함, 관리기구의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로 부패가 생기는 건 제도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체제론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에 답은 2번이고요. 자, 24번에 자, 역량평가를 묻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이고 다면적 평가를 하는 건 역량평가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다면평가예요, 다면평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에 자, 정책 집행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고 그렇죠?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뭐 뒤에는 맞는데 여기 이게 목표가 명확한 거, 이거는 하향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향적 조건은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돼 있는데 합리 모형에 입각했다. 이런 것들은 목표의 명확성, 합리 모형에 입각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틀렸고요.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게 말은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차분하게 꾸준히 해오시고 1년 동안 열심히 보내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20번과 22번 같은 경우 답이 이게 정확한가 이렇게 애매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16번 같은 경우에서 조금 답에서 좀 체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한 92점, 그리고 한 88점, 84점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88점이 고득점의 기준이 될 것 같고 84점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88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득점 점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4점도 못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84점도 못 본 건 아닌데 84점은 좀 사람이 많을 것 같고 80점은 많을 것 같아요. 80점 아주 많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84점, 그다음에 88점이 고득점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92점도 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또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나중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